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 그 경제민주화 연속 토론에 이어서 후속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자리고요.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법안이고, 이로 인해서 가맹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 그동안 국회에서 유일하게 이런 의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오신 더불어민주당 의수로위원회 원시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이하경 의원님, 그리고 우리 피해 입은 가맹점주들, 가맹점 단체, 그리고 대리점주, 공익법률단체 민변,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해서 20대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 첫 여는 말씀을 그동안 3년 동안 내내 의사리그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의지로위원회 우원실 위원장님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진짜 세상이 아주 참담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하고 박근혜 정부가 참 악연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생긴 2013년에 활동을 막 시작하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터져가지고 모든 언론과 이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다 꽂혔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열린 남영역 사태로 시작된 이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활동이 주춤할 뻔했죠. 그때 을지로위원회가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해와서 이제껏 왔는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서야대 정국이 돼서 이제 올 정기국회에는 민생입법을 세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또 그쪽으로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참담한 우리나라의 상황, 최순실이 대리국정하고 수렴청정 의혹까지 점점 사실로 밝혀지는, 국민들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상황입니다. 나라도 이렇게 엉망이고 민주주의도 쓰러져 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민 경제를 내팽개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점점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국회 그리고 을지로위원회가 그 전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때도 우리의 역할을 뒤로 미루지 않고 했듯이 이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과 또 무너진 서민경제, 내수경제를 세우기 위한 민생입법을 하는 것은 함께 추진해야 될 민주주의의 두 축이고 두 과제입니다. 오늘 을지로위원회가 이하경 의원님을 중심으로 발의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번에 이 법이 통과돼서 가맹사업 가맹사업하는 가맹점주 협의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보장되어 있지 못한 그 부분을 법적으로 꼼꼼히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이하경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법들이 진짜 민생법안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내팽개친 이 민생법안을 꼼꼼히 떼우고 메꿔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갑질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법을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저희도 같이 해오면서 지난 3년을 진짜 돌아보면 큰 시국 사건들이 많아서 부침이 되게 있었지만 그래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등등 해서 여러 을지를 위한 법들을 많이 통과시켜주는데 주축을 정말 이뤘던 그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정무위에서 활동하신 이하경 의원님이
이번에 법까지 또 발의를 하게 되셨고요. 19대 2에서 이번에 또 두 번째 발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 간사도 맡고 계셔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큰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가맹사업법 발의 취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무위 이야기입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흔들흔들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사는 국민들은 실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민경제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입니다. 골목 상권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이제는 김밥집까지도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곧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 점주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아직도 전무합니다. 가맹사업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형식상 법만했을 뿐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권을 주기는 했지만 아무런 법적 책임과 의무 이런 것이 강제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그 가맹점주들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최근에 가장 아픈 이야기 하나가 지난번 미스터 피자 점주협의회 회장님이 저희 정무위와 미방에 나와서 어떻게 그 협의회를 하면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그 날짜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31일까지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에 나와서 발언했다는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가맹 본사들은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들 돈벌이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법 이름만 있는 가맹사업법을 실제로 가맹점주들을 보호해서 우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 법을 발의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가맹사업본부에 횡포를 호소하는 가맹점주들 민원이 번번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개략해보면 첫째, 영업지역 변경 10m 이내라 같은 프랜차이즈 가게가 바로 옆에 새로 생기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또 필수 물품의 범위를 본사 마음대로 지정해서 비싼 값에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 시기가 되자 점포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해지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 형태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현행법에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단체 설립을 증명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가맹 본사는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정이나 국회 입회하에 상세 협약을 체결해 언론에 이미지를 세탁해 놓고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현실은 이렇게 심각한데 정작 주무기관인 공정위 행정은 현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부족, 탈행을 하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조리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위가 그러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보다 확실하게 가맹사업본부의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자유인 가맹사업 영업지역 범위를 법에다 규정하려 합니다. 두 번째,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할 때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가맹본부 귀책 사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때 공정위에 신고하고 본부가 이들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부가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을 약 27%로 OECD 평균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창업이 손쉬운 가맹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가맹사업법은 서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대 후반에 발의되어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에는 임기 첫 정기국회에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그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꼭 가맹사업부를 통과시켜서 가맹사업자들 협의회가 가맹본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법 개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축약해서 저희가 이번에 법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이학영 의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기까지 실제로 피해 입은 가맹점주들하고 이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조금 더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오신 분들 중에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김영종 회장님이시고요.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맹점주 연석회 의장님 맡고 계시고 여기 이전에 본죽을 운영하셨던 김태훈 전 점주님이시고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한데 오늘 대표로 이렇게 세 분이 오셨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미스터 피자 계약 해지 당했던 미스터 피자 점주님 지금 본사 앞에서 한 2달이 넘도록 60일째 계속 농성을 진행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셨는데 그분들을 대리해서 이재강 의장님이 좀 더 사례를 폭넓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국 가맹점주 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재광입니다. 저희들이 가맹점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명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실직을 한 분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자영업이 중에 하나가 이제 가맹점 사업입니다. 본인이 노하우가 없고 또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빌려가지고 조금의 자본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고 저는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어디서 실직을 당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또 그분들이 자영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또 가맹점을 창업해가지고 또 가산을 탕진하겠구나 그런 걱정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 가맹점주 연석회의에 속해 있는 단체가 브랜드가 22개 됩니다. 이 22개가 이제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에서 등록된 가맹 브랜드가 4,500개 정도 됩니다. 그 4,500개 중에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걸 결성한 데가 한 30여 곳이고 그 중에 22군데가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뜻을 모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주협의회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되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30여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맹본부가 단체 결성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를 결성하더라도 결성하면 바로 임원진들에게 가맹 계약 해지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또 소송을 걸고 저희들은 사실 법적 소송이라는 게 굉장한 정신적 피해일 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매일 매장에 나와서 10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보내는 그 문서를 받았을 때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신은 진짜 하얘집니다. 그런 일을 가맹본부는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 가맹점주들은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생업이 황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가맹점주 단체가 지금 22곳 중에 7곳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맹본부들이 무차별적으로 저희들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학영 의원님께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고 또 저희들이 단체 협상권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파업권도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년 되면 갱신권을 가맹본부가 가진다고 생각해가지고 10년 된 가맹점주들을 무차별적으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지를 하기 전에 보통 보면은 가맹점을 확장하라, 리뉴얼을 갱신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10년이 지났다고 해가 해지를 하고, 뭐 옆에 계신 본죽 전임 회장님께서도 유사한 사례로 그렇게 해지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미스터 피자 김진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 미방위와 정무위에 나와서 부당함을 호소했는데, 그런 부당함을 호소했다고 바로 또 가맹 해지를 또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뭐 저희들이 가맹본부의 어떤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한 사례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한 30개 단체는 그래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4,400여 개의 그 브랜드들은 말도 못하고 호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분들도 4,400개가 다 같이 가맹점주협의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이시고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정만 변호사님이 저희 사회경제계 약자들을 위해서 항상 공익적으로 법률을 지원해 주시고 같이 법을 검토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한 좀 법률적인 해석을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위원회 박정만 변호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맹사업법의 원 명칭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이 공정해야 되겠죠. 네, 이 법정 해지와 관련된 그 가맹본부가 항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14개, 시행령까지 포함해서 한 14개의 법정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가 가맹본부는 이러이러한 때 14가지 사유, 15가지, 16가지 사유가 되면 가맹점주한테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주어가 되는 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다고 하면 가맹점주도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사유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어저께 토론회에서 시행령을 보고 가맹본부의 영혼을 팔지 않고서는 이런 시행령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가맹본부에게만 시중되어 있는 법령이 현재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계약 해지 저희 갱신 청구도 지금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악용되는 수단으로 되고 있냐면은 지금 가맹단체에 결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가맹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 가맹사업에서 한 10년 이상, 7년, 8년 넘고 10년 된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가맹사업의 형태라든가 가맹본부의 문제점이라든가 광고비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맹단체를 결성하려고 대표자가 되고 총무가 되고 하게 되겠죠. 문제는 가맹계약 10년, 갱신 청구권이 10년을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대표자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권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공정하지 않지요. 법명의 타이틀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체 결성에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됐는데 단체 결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단체 결성에 상생협약을 맺자, 우리 협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안 하겠다 해버리면 이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집단 자치는 당사자한테 자율적으로 그냥 이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집단 자치, 자율적인 합의에 나올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끔 강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어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난 6월달에 저희 그 가맹점주들이 저희 국회에서 대회를 했었는데 피해 사례 발표도 하고 그때 국회의장님이라든가 저기 4당 원내대표분들 그 다음에 여기 울지롱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올해 반드시 그 가맹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다 구두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시국이 어수선하긴 한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화 예매와 책 판매가 떨어지고 있대요. 그게 지금 이제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전개가 막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균형을 잡고 그런 힘의 우위에선 그런 권력자들이 혹은 대기업들이 약자들을 상대로, 가맹점들,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잡아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국회가 또 법안 심사 일정에 맞춰서 빨리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도 이루어져서 조속하게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